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주진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료역학 2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빔의 디프렉션 커브를 구하는 방법, 자, 이런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mx를 어떻게든지 구하면은 다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마지막 예제인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느낀 바가, 이것을 힘이 다양하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몇 가지로 그 부분을 빔을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눠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서 정말로 나중에는 무슨 크다란 달력종이 놓고서 엎어져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립방정식도 막 이게 무슨 뭐 10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면 그냥 얼마나 풀기 힘들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식으로 하긴 했는데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다 같았고 막 지워지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실제로 달라진 걸 보면 요것만 달라지는 식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쉽게 개할 수 있도록 discontinuity function이라는 것, 혹은 다른 책에서는 약간 수학적인 의미로 singularity function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좀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그 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증명은 생략하고 일단 성질만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안 나온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 뭐 스타를 표시한다든지,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걸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아까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하도록 합니다. 자, discontinuity function이라는 건 약간 수학적인 의미인데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펑션을 뭐 이렇게 꺾은 선을 표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면 이것이 무슨 특별한 펑션일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n의 자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꺾은 선을 표시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 그래서 약속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다뤘던 뭐 가령 fx가 뭐 이거다. 뭔지 아시죠? 가우시안 기호라고 그래가지고 뭐 x 이 값은 x의 정수 x를 넘지 않는 뭐 정수값이다. x를 넘지 않는 정수값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 가우스 펑션이고, 이것의 그림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했었는데, 뭐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런 것 같은 종류로 또 펑션을 정의를 한 건데,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이것은 자, 이것이 x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x가 0서부터 쭉 있는데요. 이것이 a를 넘어가면 그 펑션이 되고, a를 안 넘으면 마이너스가 되고가 아니라 0이 되는 거예요. 0,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그 펑션이 생기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discontinu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이게 플러스면 a가 풀면 이게 플러스이고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런 게 아니라 없는 거죠. a가 적은 데서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펑션, 스텝 펑션을 뭐 정기적인 신호를 갖다 제어할 때 뭐 0볼트 가다가 5볼트 가고,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회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다룰 때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디스컨티뉴이티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건 이 펑션은 어떤 펑션이 있는데 이걸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하면 디스컨티뉴이티 펑션이라고 하면, 그것은 x가 a보다 큰 지점에서는 그 자체의 펑션이 되는 거고, 그보다 작은 데서는 0이 되는 그런 펑션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n은 이제 0보다 큰 데서, 그래서 예를 들면 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0승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a보다 큰 데서는 어떤 것에, 이것의 0승이니까 뭐의 0승은 1이죠. 그죠? 1이 되고, a가 작은 요 범위에서 0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텝이라는 게 이게 스텝이죠. 계단처럼 뭐 보통 이제 스텝 펑션이니까 제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렇게 그 전에는 0이었다가 그 1이 a 지점에는 딱 1이 되는 이런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a보다 큰 데서는 x-a, x-a라는 건 이런 그래프죠. 그렇지만 a가 작은 데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0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유니트 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램프. 유니트 램프는 뭐죠? 램프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램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안지 같은데 차 빨리 달리지 못하려고 물론 이렇게 동그랗게도 놓지만 이렇게 놓은 것을 램프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 제곱일 때는 요건 뭐 이름 붙은 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a가 a보다 큰 지점에서는 x-a의 제곱. 그것은 x의 제곱을 이만큼 쉬프트 시킨 거죠.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될 테고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x가 0보다 작은 이런 펑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힘이 이렇게 가했다. 그럼 아까도 이것을 이제 보시면 이거 두 개의 식이 틀려졌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울까요? 이거의 두 개의 식이 틀려졌는데 단지 뭐가 틀려지냐면 이것이 나온 거죠.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없던 식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써먹으면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냐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해나갈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런 펑션을 포함하면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적분상수 두 개만 구해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인테그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꺾은 선 이 펑션은 인테그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근데 이것은 수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그냥 하여간 뭐 여기서 0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떤 x까지 적분하는 것은 적분식 우리가 보통 하는 적분식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a의 n승 이거의 정적분은 이걸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승 되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죠. 이것을 적분하면 아까 같이 하중이 중간에 뚝뚝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분이 문제인데 그 적분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죠.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자, 아까 문제 여기 그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P가 가해진 문제입니다. A, B이고 여기가 심플 서포트입니다. 그리고 그럼 리액션 포스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L분의 PB가 되겠고 이게 L분의 PA가 될 겁니다. 거꾸로 B 대 A로 나눠 가지니까요. 그럼 MX가 아까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썼었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 부분은 결국 L분의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L분의 PD라는 그래프 밴딩 모멘트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거보다 여기서 더 큰 게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는 거였죠, 원래. 그래서 이것을 L분의 PBX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P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 P 이 지점 X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모멘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거 X가 여기까지니까 X에서 A를 뺀 거. 여기서부터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 뭐 1승이나 마찬가지죠. 1승.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서부터는 0이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 그게 바로 이것 가로 대신에 꺾은 선으로 표시한 이것을 우리가 싱귤러리티 펑션 혹은 디스컨티뉴티 펑션으로 표현된 식이 바로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a보다 작을 때는 이건 0이 되니까 이 식이 되고 x가 a보다 큰 이쪽 파트에서는 원래 이거 가로였었죠. 그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분도 똑같으니까 이것을 바로 두 번 적분을 하면 이것이 이제 mx죠. mx가 이거고 똑같이 다시 한번 쓴 것이고요. 한 번 적분하면 그대로 아까 이런 과정이 또 있었죠. 그죠? 2L분의 PBX제곱 또
이거를 적분했더니 보통 가로하고 적분이 똑같이 되더라 하는 것을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1p x-a의 제곱 플러스 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 또 한번 적분하면 6L분의 pb x3제곱 마이너스 6분의 p x-a의 3제곱 똑같이 적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C1은 C1x, C2 이렇게 적분상수 두 개만으로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의 펑션은 아닙니다. 모양은 한 개의 펑션이지만 이것이 결정이 C1, C2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없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가로가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바운드 컨디션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바운드 컨디션은 x 이퀄 v가 0에서 0, 그 다음에 x 이퀄 L 부분에서 v가 0 이거를 집어넣으면, 자, 이걸 넣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x 이퀄 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이건 0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의 3제곱? 아니죠. 그냥 없어지죠. 왜? x가 a보다 작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0을 넣을 때는 보통 가로였다면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의 3승이 될 텐데 이것은 그대로 다 0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0. 그래서 C2가 제로가 되는 거죠. L을 넣으면요. 여기다가 L을 넣으니까 이거 아까 뭐 이런 과정 했었죠. 6분의 1 PB L제곱. 여기다가 L을 넣으면 뭐 이게 B3승이 될 텐데요. 마이너스 6분의 1에 이번에는 그냥 L을 넣으면 X가 A보다 크니까 그냥 가로로 바뀌죠. 그 다음에 C1L, 그 C2는 없어졌으니까 이런 식이 돼서 C1을 구하면 뭐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모양이 틀리다며.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냐?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과는 0보다 풀어 쓰려고 그러면 x가 0보다 a면 이거 제곱하고 쓰고, 그죠? x가 a에서 l 사이면 이거를 가로로 해서 쓰고, 그래 두 가지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걸 컨티뉴티 있게 좁게해서 각각의 함수를 가지고 양쪽을 다 해 나가지 말고 이것을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쓰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약에 이걸 컨티뉴티 조건으로 이용해서 풀려면 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A, B만큼이 바깥쪽에 균일 하중이 다 가해지면은 문제가 쉬워지죠. 그것은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쓸 것도 컨티뉴티 조건을 쓸 것도 없고 한 개의 MX로 우리가 표현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일부만 있기 때문에 이 존하고 이 존은 이제 MX의 식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 리액션 포스하고 리액션 모먼트를 좀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리액션 포스는 뭐 평행관계를 이용해도 되지만 뭐 결국은 이거의 힘, 그러니까 W 곱하기 B라는 힘이 여기에 작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RA는 WB가 되겠고요. 그 다음 MA는 요것이 요만큼 WB가 요만큼의 거리니까 그것을 A 플러스 2분의 B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MX는 한 가지 식이 아니죠. 이걸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될까요? 예전에 만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MX가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는 여기서 이런 밴딩 모멘트가 작용되죠. 이런 밴딩 모멘트는 MA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 MA하고 똑같은 크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밴딩 모멘트를 마이너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MA. 바로 요 값이죠. 자,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MA는 그냥 MA대로 쭉 가는데 RA가 생겨가지고 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모먼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밴딩 모멘트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로 했고 크기는 RA에 비례해서 쭉 가죠. 그러니까 뭐 RA에 비해서 이렇게 가겠죠. 두 개를 합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게 됐죠. 자, 그랬는데 분포 하중이 또 나왔습니다. 분포 하중은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갔다고 x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는 요만한 힘이 이제 방향은 이거하고 반대니까 이렇게 밴딩 모멘트 작용해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크기는 x 빼기 a의 w 그리고 모먼트함도 2분의
x 빼기 a니까 2분의 1에 뭐 2분의 1에 w x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것을 그림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거하고 합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결국 여기가 0이 되죠. 이게 이제 0이니까 이런 뭐 지금 그림을 아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겁니다. 이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직선 부분, 곡선 부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이것을 다뤄야 이제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싱글러리티 펑션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해 봅시다. mx는 자, mx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ma, ra,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나오는 w. 자, 이렇게 세 개를 각각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ra부터 여기서 표현을 했네요. ra는 자, 이 지점에서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이런 지점에서 보면 이런 모먼트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모먼트를 플러스로 하는데 RA 값은 아까 WB니까 WB에 X를 곱하면 밴딩 모먼트가 되겠죠. 자, 이것은 RA에 의한 모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 모먼트 값은 요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작용하고 늘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나 똑같이 이런 모먼트가 똑같이 작용을 될 테니까 그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없던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크기는 우리가 많이 했듯이 2분의 1 wx-a의 제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섹션을 나눠서 이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분의 1 w 가로 x-a의 제곱 대신에 꺾은 선 x-a 제곱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mx고 이게 2i 두 번 미분한 거죠. 자, 이게 갑니까?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a 이쪽 부분에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고, 그죠?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꺾은 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적분을 하면 한 번 적분을 두 번 한 거니까 한 번 적분을 하면 뭐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럼 이것은 상수였죠. 상수였으니까 x만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적분하면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적분하고 똑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내려오고 w 3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C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단계에서 사실은 요 단계에서 여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서 그런데요. 이 단계에서 V-에 대한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니까 0 지점에서 세타도 제로이고 V도 제로인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세타를 여기 이 단계에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0을 넣어보면 이거는 0이 되죠. 0을 넣으면 이것도 0이 되죠. 이거를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 3승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꺾은 선은 x가 a보다 작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C1만 남는데 그것이 0이라는 거고 했으니 C1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적분을 합니다. 그럼 뭐 2분의 1이었던 것이 3분의 1이 내려와서 6분의 1 되고 WB에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2분의 1이 내려와서 4분의 1이 되고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1이 내려오니까 24분의 1 W x-a 4제곱. 그 다음에 C1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C2. 근데 이 바운드리 컨디션을 넣으면 또 똑같이 뭐 비슷비슷하죠 다.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도 꺾은 선이 있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C2도 역시 0이 됩니다. C1, C2가 다 0이 됐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을 꺾은 선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꺾은 선을 그러면 범위를 나눠 생각합니다. 0에서부터 a까지는 이거 빼고 그리고 a서부터 l까지는 이거를 가로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맥시멈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밴딩 모멘트가 1차이기 때문에 이건 3차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몇 차식이 될까요? 이게 2차식이니까 두 번 적분이니까 4차식으로 꼬부라집니다. 2차식 물론 매끈하게 연결은 되지만 여기서 그림 2차식과 4차식으로 연결이 돼서 자, 이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이 맥시멈이 될 테니까요. 그 점 B점에 대한 것을 보면 이 지금 식에다가 L을 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이쪽 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L을 넣으면 6분의 1 WBL 3제곱 여기다 L을 넣으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L을 넣으면 이제 가로로 돼서 x가 a보다 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쪽에 b라고 표현했죠. L-a를 b로 표현해서 24분의 1 w b제곱. 이것이 뭐 이건 뭐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이건 24 이것은 22i는 밑으로 내리고 24가 제일 큰 숫자니까 묶고 각각의 WB는 있으니까 WB는 묶고 그러고 나면 뭐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또 이것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꼭 인수분해를 해놔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인수분해 안 해놓는 것도 편리할 수도 있고 왜냐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인수분해를 해놓는다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뭐 세타 b 이 점의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부분 나눠져 있는 것을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주 많은 부분을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써가지고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플 빔은 중간에 가해지는 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끝에 가해졌어 힘이. 서포트가 오히려 저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지만 하나가 안쪽에 바깥에서 힘이 가해졌습니다. 뭐 이런 기계 구조물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죠. 가령 뭐 공작기계의 바이트 팁이라든지 그런 경우 바이트의 끝에 이렇게 공작기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공하면 힘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깎아내려니까 쇠를 깎아낸다면 바이트가 이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을 텐데 뭐 거기다 서포트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가능한 가까운 데다가 서포트를 척으로 잡겠죠. 자, 뭐 그런데 어떤간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마이크로 가공을 하고 뭐 심지어 나노 단위까지도 가공을 한다 그런 정밀하게 컨트롤을 막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디프렉션이 져가지고 휘어버린다면 그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산해서 이제 미리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팁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힘이 걸리는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 보는 베란다 부분입니다. 이제 베란다 부분. 네다지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네다지 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장력벽이라고 안 하죠. 그냥 비바람 막는 그 뭐 비닐로 씌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벽돌 쌓아가지고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 그 베란다 나가는 거실 그 벽 안쪽에 있는 기둥이 이제 거울 밖에 이거는 뭐 허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이 부분에 뭐 그 마루를 까는 거는 되지만 시멘트로 하는 것은 올불법입니다. 그리고 창도 이중창으로 하고 이런 것은 불법. 왜냐하면 이쪽에 힘이 커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구조에서도 이제 이런 네다지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리액션 포스가 옛날에는 아래에서 두 개 받아 여기는 아래에서 위인 건 분명한데 이쪽은 퍽 하면 이거 들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들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걸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하고 그랬다 해서 꼭 이쪽으로만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어떻게나 V가 제로인 지점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위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못 올라가게 이렇게 RA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RB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죠? 뭐 구하는 것은 평행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가령 FI equal 0 하면은 RA는 마이너스 RA, 그 다음에 RB는 플러스 RB, 그 다음 마이너스 P는 0. 그 다음 뭐 A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할까요? A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하면 MRB 곱하기 L.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P 곱하기 2분의 3, L이 있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3 PL. 그로부터 RB는 2분의 3P고 RA는 2분의 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관계를 이용해도 되지만요. 저는 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귀찮아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이제 인스티튜션, 바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훌륭한 엔지니어는 뭐 시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 구할 수는 있지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라면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기 있다면 이것과 이것이 이 P를 거꾸로 이것 대 이것으로 나눠 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멘티피케이션하고 모멘티피케이션이 같으니까요.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점에 대한 모멘트를 생각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죠? 이쪽의 모멘트와 이쪽의 모멘트가 평행이 되니까. 그래서 거리가 2분의 1이고 여긴 2배니까 힘은 반으로 됐겠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P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는 두 가지 힘을 이쪽에서 받아 평행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2분의 3 P가 되겠죠. 뭐 이렇게 간단히 직관적으로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mx를 구하는데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반대예요. RA가 되니까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용하니까 대응하기 위한 모먼트가 RA하고 크기 마이너스 2분의 P인 크기가 작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고 그것은 X에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RB는 무지하게 커요. 2분의 3B니까 굉장히 큰 게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돼서 0으로 갔겠죠. 이와 같이 이쪽의 펑션하고 이쪽의 펑션이 달라서 mx를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RB에 대해서는 이런 L서부터의 꺾은 선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써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RA는 그대로 RA 곱하기 이제 이것을 아까 식으로 표현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P RA 곱하기 X.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2분의 3P인데 이제 이거하고 반대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될 텐데 L 전에는 없었던 일이 L 이후에 있는 거니까 꺾은 선으로 X-L의 1승이 되고 이것이 EI 두 번 미분한 것이 됩니다. 자, 앞에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적분 과정. EI V-는 이걸 적분하면 2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이 이런 적분은 가로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이미 수학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4분의 3 P하고 X-L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적분상수가 하나 붙었고요. 또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P X의 3제곱, 뭐 이것은 3이 내려오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4분의 1 P X-L의 3제곱, 그 다음에 C1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C1X, C2. 바운드리 컨디션은 양단이 아니라 공과 L에서 V가 0이 돼야 되죠. 0을 넣으면 0, 이것도 0, 0, C2가 0이 되고요. L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PL 3승. L을 넣으면 이거는 X가 0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L을 넣었기 때문에 0이 되죠. 없어지고 C1L, C2는 0이었고 0이 됩니다. 여기서 C1을 구하면 이와 같은 식이 이제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제 이거가 돼. C를 일단 넣은 여기다 C1X 여기 X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와 같은 식이 바로 EI V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여기를 잡고 눌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식은 여기는 좀 틀리죠. 이 식하고 이 식은.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하고 있고요. 뭐 시점에 대해서 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구해보면 그것은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2분의 3l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2분의 3이 x가 l보다 크니까 2분의 3이 l보다 크니까 그대로 가로처럼 그래서 2분의 1 x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분의 1 pl 3승 그다음에 이제 뭐 계산을 하니까 이것은 NT는 마이너스 8분의 1 pl 3승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쓰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을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써서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책에 프로블럼에 있고 이젠플도 더 있으니까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을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이 슈퍼포지션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쉽고 어떤 경우는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포지션 그러면은 뭐 중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리니어 일라스틱 아닙니까? 리니어라는 얘기는 변형률하고 응력하고 비례하는 관계. 그죠? 뭐 그 다음에 일라스틱이라는 것은 항상 힘을 가했다가 하중을 가했다가 하중을 빼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 갖다가 일라스틱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일라스틱을 하기 때문에 이 일라스틱이라는 건 훅스 로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일라스틱은 스몰 디프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힘들이 여러 가지가 가해져 가지고 밴딩 모멘트를 만들어서 어떤 디프렉션을 만들면 그 디프렉션은 각각의 하중들을 계속 더해 나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이 힘이 가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분포 하중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면 이거 두 개를 합친 뭐 어떤 그런 것이 정해진다는 이론이 메소드 오브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은 이렇게 괜히 복잡하게 썼죠. 뭐 어떤 모먼트를 만드는데 그것이 어떤 하중들의 이항 모먼트라고 하면 그리고 각각이 이제 이 V1이고 V2고 뭐 그렇다면 그것은 V는 다 더한 거하고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소송이 일어나거나 라지 데포메이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를 가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슈퍼포지션 리니어 일라스틱에서는 2를 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이 그림처럼 라지 데포메이션이 되면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오겠죠. 2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스몰 디프렉션을 가정하고 리니어 일라스틱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슈퍼포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표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캔틸레버에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이 가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이와 같이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놓은 표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식들을 구해놨습니다. 아까 이런 거는 구했죠. 3이하 2분의 PL 3승 또 뭐 세타는 2이하 2분의 PL 제곱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표에 보통 재료역학책 뒤에 부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각각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어떨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서 각각 더하는 게 더 편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한 번에 해가지고 뭐 싱귤러리티 펑션을 쓰고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써가지고 막 복잡하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표를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집중하중에 의한 것은 이 집중하중만 가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양이 V1 B가 3이하 2분의 PL 3승이고 분포하중이 쭉 가해졌다 그러면 그것은 8이하 2분의 WL 4제곱입니다. 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이하 2분의 WL 왜 4제곱이냐면 자, 이것은 W는 L을 곱해야 힘이 되죠. 그래서 차원이 그래야 맞죠. 이제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가 된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물론 세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심플 서포트에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집중하중이 가하는 이게 분포하중을 가하는 게 아마 384분의 384 이하 2분의 5WL 4승 그리고 이거 아까 계산했던 거죠. 그죠? 우리 이그젠플에서 풀었죠. 그 다음에 집중하중의 양은 48 이하 2분의 PL 3승 그래서 세타는 세타 뭐 세타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맥시멈이 나오겠고 그 다음 세타도 마찬가지로 얘에 의한 세타, 그 다음 얘에 의한 세타를 두 개 더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포지션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이론도 아니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더한다는 개념인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컴파운드 빔이라는 겁니다. 이제 힌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힌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빔과 빔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풀어보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이렇게 있고 이쪽엔 P가 있는데 양쪽에서 누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힌지가 없다면 얘는 이렇게 변할 테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여기가 핀이기 때문에 툭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뭐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문제 자체가 지탱해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게 이제 힌지로 연결돼. 힌지로 연결돼 있다는 건 뭐냐면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두 사이가 꼭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막 힌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빔이라면 이것은 스무스하게 움직여야지. 그죠? 이 사이가. 근데 이것은 힌지가 있다는 건 꺾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힌지가 연결된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마치 가상의 힘이 여기 자, 얘 힌지 입장에서 얘에서 봤을 때는 이거 누르고 있으니까 얘는 가기 싫은데 이거 누르고 있겠죠. 그죠? 누르고 있겠죠. 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쪽에 힘을 눌렀는데 난 그만 가고 싶은데 더 눌러버리겠죠. 그래서 힘을 서로 주고 받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두 개를 잘라버리고 그 사이에 어떤 뭐 중간에 똑같은 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B라고 표현을 해서 B점이기 때문에 B라는 그 RB라는 것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얘는 이걸 누르고 얘 입장에서는 누르려고 그러는데 못 내려가게 막고 누르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딱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뭐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은 리액션 펄스 주고받는 힘으로 놓고 각각을 푼 다음에 그럼 풀 수가 있을까요? RB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RB가 어떤 값으로 딱 주어졌으면 양쪽 다 풀 수가 있죠. 근데 RB는 모르죠. 그 대신에 뭐가 있죠? 이쪽의 V와 이쪽의 V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힌지를 묶였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RA는 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죠? 뭐 우리가 슈퍼포지션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아까 이게 VB 이쪽에서의 VB는 어떻게 되냐면 P에 의한 거하고 뭐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뭐 3분의 2P 여기 양쪽에 심플 서포티드 돼가지고 중간에 P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쪽의 B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서 RB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RB가 이미 결정이 되네요. 이것들이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P를 가하면 여기가 이 RB라는 것이 결정이 되네요. 평행 방정식에서. 그죠? 여기서 받쳐주는 게 RC라고 하면 여기서 눌러주는 거니까 P에 여기가 1대 2니까 예, RB는 3분의 2P를 받고 RC는 3분의 1을 받는 것이 나오네. 받쳐주죠. 말하자면 내려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똑같은 힘이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3분의 2P가 가해지는 문제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이 끝점의 B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힘 P에 의해서 RB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과 그 다음에 W에 의해서 가해지는 처짐으로 두 개 더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힘에 의한 것은 3EI분의 PL 3승인데 P 대신에 RB가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2P L 3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W 8EI분의 W 4제곱이었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세타도 마찬가지로 세타의 P에 의한 세타와 뭐 이거의 2EI분의 PL 3승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힌지가 있는 문제는 그 힌지를 어떤 미지수로 놨고 그 미지수를 같이 풀어나감으로써 이제 슈퍼포지션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 이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까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어떤 슈퍼포지션 방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하고 똑같은 네 가지 아까 여기 힘이 가해졌는데 이번엔 이쪽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니거나 물건들을 뭐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분포하중으로 칩니다. 분포하중이 가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아마 디프렉션이 이렇게 됐다가 뭐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딱 0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이거의 간격이나 힘의 크기 비율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죠. 이 디프렉션 커브를 그려봐라. 자, 기존의 디스컨티뉴티 펑션 값으로 이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 평행관계를 이용해 보면 RA 더하기 RB는 WL 곱하기 P다. 그 다음 B점에 대한 모멘트 생각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RA 곱하기 L
그 다음에 PA 곱하기 같은 방향이네요. 그죠? PA는 반대 방향. 이것은 WL이 2분의 L만큼 있으니까 2분의 1 WL 제곱 많이 했었죠. 그래서 두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자, 이것은 WL은 얘하고 2분의 1 WL씩 나눠 가졌죠. 이 P는 어떻습니까? P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 뭐부터 생각해 보면 이 P 곱하기 A가 여기를 눌러주는, 이번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리액션 포스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P 곱하기 들리니까 여기서는 빼줘야 되고요. P 곱하기 A는 RB 곱하기 A니까 RB는 L분의 빼기 L분의 PA 이렇게 쓸 수 있죠. 결국은 이게 값이 그렇게 해서 구한 거죠. 이쪽은 두 개를 더해야죠. 이거하고 L분의 PA하고 P하고 더해줘야죠. 그게 이제 이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좋고요. 어쨌건 이때 MX는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 하나, 둘, 셋. 그죠?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긴 처음부터 있고 이것도 처음부터 있고 이거는 중간에 나오니까 이걸 디스컨티뉴티 펑션으로 표현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 다른 점은 뭐죠?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없어지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해진다고 생각하면 네 개의 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RA 하나, 다 가해지는 거 둘, 여기서부터 가해지는 거 셋, RB 가해지는 거. 요거 두 개는 디스컨티뉴티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방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스컨티뉴티 펑션을 어디서부터 없다가 있다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다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지금 말한 거를 보면 RA, X 뭐 이거는 부호 같은 건 생각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 W에 대한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반대니까 2분의 1 W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해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W X 마이너스 L의 제곱. 가로인데 그것은 이전에는 0이니까 꺾은 선으로. 그 다음에 RB에 대해서는 역시 L-L의 1승. 여러분들 팔로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쫓아갈 수 있겠죠? 찬찬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다 이거죠.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아까 문제하고 다른 점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은 다 있고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적분한 거죠. 한 번 적분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3제곱으로 가고요. 이것도 2분의 1의 2제곱으로 가고 C1. 바운드 컨디션 역시 x equal 0에서 v equal 0, x equal l에서 v equal 0이니까 한 번 더 적분. 뭐 적분하는 과정은 뭐 잘 아시겠죠? 차수가 하나 높아지고 차수가 4분의 1이 내려오고 똑같이 4분의 1이 내려오고 3분의 1이 내려와서 차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C1이 안정해졌으니까 C1x, C2. 자, 뭐 구체적인 계산은 생각하겠습니다. 바운드리 컨디션은 이거 두 개. 0을 넣어보죠. 없어지고 이것은 x가 l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없어지고 마찬가지 없어지고 C2가 0이 되죠. l을 집어넣으면 6분의 1 RA L 3승 마이너스 12분의 1 W L 4승. 자, 이렇게 해야 차수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L을 넣으면 0, L을 넣으면 0, C1 L 0, C2는 이미 0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C1은 뭐 어떤 간에 조금 이게 이제 RA를 집어넣으면 뭐 24분의 1 WL은 이거고요. 이제 L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요거 대신 RA 대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좀 정리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를 C1으로 집어넣으면 이 C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솔루션이 되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값, 맨 끝의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 대신에 L 플러스 A. 그죠? 이게 지금 L 플러스 A죠? 이 지점에 x로 봤을 때 L 플러스 A. 그 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L 마이너스 L을 집어넣으면 되죠. 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디스컨티뉴이티 펑션을 써서 사용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슈퍼포지션 방법을 이용해서. 자, 빔을 딱 잘라버립니다. 여기 지금, 여기 원래는 이만큼이 있었죠. 이만큼이 있었어. 딱 잘라버리면 이 P가 1로 온과 동시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모먼트가 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라버렸는데 그러면 이쪽에 이 C는 어떻게 구하나? 잘라버렸는데. 자, 그것을 구하는데 이 지점의 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점에 세타를 구하면 이렇게 됐죠. 세타는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세타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캔틸레버에 의해서 PA에서 줄어든 이거를 두 개 더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냐면 딱 잘라버리고 그 대신에 잘라버린 대신 P하고 이만큼 거리에 의한 모먼트를 구해서 이걸 푼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뭐 디프렉션은 구할 필요 없이 세타만 구하면 돼. 세타 B는 이런 경우 세타가 24 2i분의 이쪽으로 24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돼 있고 이 모먼트에 의한 것은 뭐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작용되면 이렇게 작용됩니다. 약간 이쪽에 가해준 쪽에서 이게 6 3 2i분의 PL 3승 그러니까 P MA M 3 2i분의 ML M이 지금 PA니까 그 식을 슈퍼포지션 방법으로 쓰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돼. 뭐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이쪽에 이 값은 이 세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울어지는 거 하고 휜 거 하고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각도에다가 세타 B에다가 여기까지 길이 A를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젠트 세타를 해야 되는데 뭐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다시 3이하이분의 PA 3승. 그죠? 이쪽에서 캔틸레버일 때 P를 가하면 3이하이분의 PL 3승이 됐었죠. 그거를 두 개 슈퍼포즈 한다는 얘기. 물론 이거 세타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세타 B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계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점이 0으로 만들기 위한 걸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작기계의 팁이다. 이것이 뭐 이 힘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것이고 자 여기서 뭐 힘은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것이고 그죠? 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공작기계라 그러면 가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휘어 내려갈 텐데 이거를 모멘트를 가장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힘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휘어버릴 거를 이것을 누름으로써 이렇게 돼서 0이 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이게 0으로부터 뭐 이런 조건들이 돼가지고 뭐 A를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길이를 만든다면 그러면 팁이 이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0이 된다 하는 이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이 솔루션 자체가 이제 큰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복잡한 그 디프렉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스컨티뉴이티 펑션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적분을 통해 가지고 디프렉션 커브를 구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간단한 몇 개의 걸로 슈퍼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 문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문제 많이 풀어봐 가지고 이것을 자기 몸에 익힌다면 우리가 빔의 어떤 디프렉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